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49부 쇼군의 자리를 둘러싸고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에도 막부를 개창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왕조 국가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점을 지적을 했죠. 대를 거듭하다 보면은 종종 왕위 계승권자가 단절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조선이 그랬잖아요. 조선이 후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손이 귀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서자가 왕이 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할 정도로 정말 이제 손이 귀한 현상이 끊임없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염려를 해가지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 후계자 구도를 갖다 미리 좀 다져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정말 참 꼼꼼한 인물이에요. 자,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가지고 뭘 이제 구상을 하게 되냐면은 측실 소생들로 하여금, 즉 서자들이죠. 별도의 가문을 구성해서 혹시라도 적자 계통이 단절될 경우에 서자 계통으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처럼 쇼군의 서자 가문을 고산케, 이거를 이제 어삼가라고 부릅니다. 편의상 이제 앞으로 어삼가라고 할게요. 어삼가라고 불렀고 그 어삼가에 해당하는 가문이 기슈, 오와리, 미토 이 세 개 가문이에요. 세 개 가문은 다 도쿠가와를 성시로 쓰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바로 미토가 있죠. 그죠? 즉 미토번은 바로 도쿠가와 쇼군 가문의 서자 가문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1716년 결국 에도 막부의 쇼군 계승 문제에 있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맙니다. 7대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츠구가 8살의 어린 나이로 당연히 후사도 없이 세상을 홀라당 뜨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적통이 단절이 돼버려요. 자, 어떻게 된 것이냐? 결국 뭐 방법은 뭐밖에 없겠어요. 애초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런 사태를 대비해가지고 설계해둔 대로 어삼가 중 하나가 여기를 계승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발됐던 것이 어디였냐면은 바로 이제 어삼가 중에 하나였던 기슈 가문에서 쇼군 직위를 계승하기로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대 쇼군인 도쿠가와 요시무네가 등극을 하게 되는데 얼떨결에 쇼군 자리를 승계하게 된 기슈 가문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앞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자신의 가문에서 쇼군이 배출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은 이 고산케가 미토, 오와리, 기슈 얘네들이 처음에야 다 같은 이제 형제지간이었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촌수가 멀어지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서로 관계가 남하고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이나 다름없는 미토나 오와리한테 쇼군 자리를 넘겨주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기슈 가문이 어떤 이제 꼼수를 부리냐면은 당시 이제 쇼군이었던 요시무네가 자신의 후손을 세 개의 가문을 다시 또 구성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뽑힌 것이 뭐냐면은 고산쿄, 이거를 이제 어삼경이라고 합니다. 그 어삼경에 해당하는 가문이 히토스바시, 사미즈, 다야스 이렇게 세 가문이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 어삼경에는 이렇게 세 가문이 존재를 하는데 다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어삼가하고 어삼경이 서로 뭐 꼭 적대 관계였냐 그런 건 아니었어요. 왕실 종친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나름 또 견제도 하고 라이벌 의식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왕가의 대통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공통된 견해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그 왕실 계보도 보면요 이런 경우 많아요. 어떤 대군이 후사가 없다. 후사가 없는 상태로 이제 뭐 돌아가시게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왕족 집안에서 양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입적시키고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고종의 아버지인 흥성군. 그 흥성군 집안도 그런 식으로 이제 양자 입적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대가 끊길 위기가 생기게 되면은 서로 양자를 꾸어줘가지고 대를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삼과 어삼경은 굉장히 복잡한 혈연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은 어삼경의 히토스바시 가문이 어느 날 이제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삼가의 미토 가문에서 양자를 꾸어옵니다. 그리고 이때 양자로 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미토본주
나리야키의 아들이었던 도쿠가와 요시노부였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인물이었죠. 차기 쇼군 계승에 있어서 물망에 올랐던 사람. 그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알고 보면은 미토번주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이 요시노부는 그 포지션이 상당히 특이하게 되는데, 요시노부는 어삼가인 미토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미토번에서 태어났고 미토번에서 자랐고 미토번 사람들하고 한 식구예요. 그런데 어삼경인 히토스바시 가문의 양자 입적이 됐기 때문에 또 여기에도 속하게 되는 굉장히 오묘한 위치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여기서 냄새를 맡으셨을 거예요. 아, 이거 뭐 하려는 거다. 그쵸? 지금 미토 가문이 기슈 가문하고 거리가 이제 점점 멀어지고 있잖아요. 촌수가 멀어져서. 그러면은 기슈 가문에서 혹시라도 대가 끊기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 뜬금없이 미토 가문에서 계승할 확률은 별로 없어요. 결국 기슈 가문에서 만들었던 고산쿄, 어삼경에서 이제 계승할 확률이 높은데, 여기서 나온 꼼수가 그거예요. 미토 번주가 자신의 아들을 히토바시 가문에 양자 입적시킴으로써 어떻게 하려고 한다. 차기 쇼군 계승권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 그래서 문제가 이거예요. 기슈 가문에서 이어온 쇼군, 지금 현재 쇼군이 13대 쇼군이죠. 도쿠가와 이에사다가 뇌성마비 증세도 있는데다가 지금 현재 후사도 낳지 못하고 골골거리고 있어요. 마치 조선의 경종과 유사한 상태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세상을 뜨게 되면은 다시 또 쇼군 자리를 둘러싼 각 가문 간의 암투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기슈 가문에서 구축한 어삼경 중 하나인 히토스바시 가문한테도 나름의 이제 계승권이 주어진다는 건데, 자, 그래서 히토스바시 가문은 다음번은 쇼군 계승권자로 누구를 밀어붙이고 있었냐면은 양자 입적해서 굴러 들어왔던 본래는 미토번 출신이죠. 도쿠가 요시노부를 강력하게 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요시노부가 말이 좋아서 히토스바시 가문인지 실상은 미토번주 나리야키의 아들이라는 점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또 어떤 게 논란이 됐냐면은 현재 쇼군 계승권 후보자가 반드시 히토스바시 가문에서만 나온다는 법도 없다라는 거죠. 당시 에도 막부의 중심이었던 이나우스케는 히토스바시 가문의 계승을 반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지금 기슈 가문의 직계 후보군 중에서 도쿠가 이에모치가 있는데 왜 이에모치를 놔두고서 구태여 히토스바시 가문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있는, 그것도 양자 입적돼서 들어온 요시노부가 계승을 하냐,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딴지를 걸었다라는 거죠. 이 나우스케는 이에모치가 기슈 가문의 직계일 뿐만 아니라 혈연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쇼군하고 사촌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요시노부는 말이 좋아서 히토스바시 가문이지 실상은 미토 가문 아니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촌수로 따지고 보면은 여기는 완전 남이고 굉장히 먼 핏줄이라는 거예요. 자, 그건 말고도 다야스 가문의 도쿠가와 요시요리도 쇼군 계승 후보자에 오르기는 했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한쪽 눈이 실명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차기 쇼군 자리는 미토번주가 지지하는 히토스바시 가문의 요시노부, 실상은 자기 아들이죠. 그리고 이이가 지지하는 기슈 가문의 이에모치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흥미롭게도 미토번주는 양의를 주장하는 인물이고 이이는 개양을 주장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정치적으로도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쇼군 계승권 문제를 두고서 서로 치열한 정치적 공방으로 번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미토번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네거티브전을 벌여요. 지금 이이가 지지하고 있는 이에모치는 아직 나이가 10살밖에 안 됐다. 지금 쇼군께서 오늘 돌아가실지 내일 돌아가실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안 좋으신데 이 10살밖에 안 되는 어린애가 어떻게 쇼군 자리를 계승하냐. 더군다나 이에모치는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현재 쇼군보다도 더 병약하다. 저런 병약한 어린애가 쇼군 계승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르냐 이거예요. 아무리 촌수가 가까워도 지금 시국에 적합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요시노부는 미토번주가 어릴 때부터 제왕학을 공부를 시켰어요. 왜냐면 쇼군으로 키울 작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시노부야말로 준비된 쇼군이 아니냐라고 강변을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했냐면은 요시노부가 좀 잠버릇이 많이 안 좋았대요. 그거 고친답시고 미토본주가 어떻게 했냐면은 요시노부가 잠을 잘 때 베개 양옆에다 칼날을 설치를 해놨대요. 함부로 못 움직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릴 때부터 쇼군으로 키울 심산으로 강력하게 교육을 시켜놨다 이거죠. 자, 그래서 미토본주는 이러한 점들을 들어가지고 지금 같은 난세에는 10살의 병약한 이에모치보다는 어릴 적부터 쇼군 계승을 준비해왔던 요시노부가 더 적합하지 않냐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미토본주는 어떻게 해서든 이에모치를 밀어내고 요시노부를 다음번 쇼군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하여튼 무리수를 막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바로 도자마 번들 중에서 일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규합을 했다라는 거죠. 그중 미토본의 뜻에 가장 영합한 세력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그 유명한 사스마 깡패들이었어요. 나중에 메이지 유신의 주축을 이루는 바로 그 사스마번이죠. 이처럼 미토본주는 미토학의 이념을 기반으로 해서 조낭 양의를 추구하는 세력들을 일단 규합을 합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규합을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중앙 정계 진출을 노리고 있던 도저마 번들, 그 중에서도 특히 사스마번, 여기를 포섭해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세력을 구축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세간에서 뭐라고 불렀냐면은 어쨌든 요시노부를 쇼군 자리로 올리려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을 두고서 히토스바시파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같은 히토스바시파면서도 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미토 번주와 사스마 번주가 생각이 좀 달랐다는 거예요. 미토 번주는 미토학의 본고장답게 미토학의 이념에 근거해서 강력한 양의를 주장을 하고 있었죠. 그에 비해 사스마 번주가 이름이 뭐냐면은 시마즈 나리아 키라인데 이름이 진짜 헷갈리죠, 그죠? 미토 번주는 나리아키, 사스마 번주는 나리아 키라. 이름이 서로 막 유사해가지고 복잡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냥 이렇게 통칭을 할게요. 미토 번주는 그냥 미토 번주로, 사스마 번주는 그냥 사스마 번주로 통칭을 하면은 아, 요양반들 말하는 거구나. 당분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스마 번주는 적극적인 개항 정책으로 서양 세력과 교류를 추구했던 인물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 개항 문제 관련해서는 서로 완벽하게 동상이몽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랬던 저랬던 간에 어쨌든 우리가 중앙 권력을 차지해야지 개항을 하든 양의를 하든 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중앙 센터를 먹기 위해서 누구를 밀자. 요시노부를 밀고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힘을 합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광경을 바라본 이나우스케. 소위 말해서 이제 히토스바시파라는 집단에 대해서 극도의 한심함을 느낍니다. 저 히토스바시파는 말이 좋아서 미토학의 이념을 신봉한다고 주장할 뿐이지 결국 요시노부를 쇼군 자리에 앉혀가지고 중앙 권력을 차지해버리는 아주 못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이합지산, 정치적 협잡배, 몰입애들 집단 아니냐 이거예요. 따라서 이 나우스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런 몰입애 같은 놈들이 권력을 차지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차기 쇼군 자리를 계승하는 것을 반대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건 이거대로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됐는데, 그때 당시 이제 기존의 로주였던 아베 마사히로가 건강상의 문제로 로주 자리를 물러나게 되고, 새롭게 수성 로주 자리에 누가 이제 들어오게 되냐면은 후타 마사요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후타 마사요시는 개항을 지지했던 인물이에요. 이 점에 있어서는 이이하고도 서로 생각이 같았어요. 하지만 그 방법론에서 좀 달랐었는데, 이이는 이런 거 저런 거 눈치 볼 거 없이 에도마코에 원래 강력한 파워가 있지 않냐? 그걸로 그냥 확 밀어붙이자. 다른 놈들 찍소리 못하게 다 찍어 누르면 된다. 라고 주장했던 반면에 후타 마사요시는 아니 세상이 변했는데 어떻게 옛날처럼 다 찍어 누르냐. 그러니까 포섭할 사람 포섭하고 타협할 건 타협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미토번주하고 나름의 타협안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 그 타협안이 뭐였냐면은 요시노부가 쇼군을 계승하되 대신에 미토번주는 정치에서 손을 떼라는 거예요. 그 조건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두고서 이이는 굉장히 이제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반대를 해요. 내가 보건대 저 미토번주는 아주 속이 시커먼 인간인데 저 사람은 자신의 아들을 쇼군에 올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자신이 뭐가 되고 싶어 하는 거다. 대원군이 돼가지고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는
그런 야심만땅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저런 협잡배가 권력을 잡으면 절대 안 된다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요시노부가 쇼군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그런 상황이죠. 자, 이 때문에 에도 막부 내에서도 요시노부의 승계를 인정하는 수성로주, 후타 마사요시 세력, 그리고 이거를 반대하는 이 나오스케 세력, 이렇게 또 의견이 갈라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도 막부의 정치가 완전히 이제 헬게이트로 넘어가게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 이 광경을 보고서 아주 심기가 불편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 바로 미국이었죠. 애초에 미국이 일본에 개항을 시키려고 했던 의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어쨌든 일본의 무역 거점을 만들고 일본에다 자신들의 물건을 팔아먹겠다.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일본이 일단 화친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통상조약은 나중에 하자고 해놓고서 차일피일 시간을 자꾸 미루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이러다가 영국이나 프랑스한테 선수를 뺏길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에도 막부를 요리를 해놔야 된다. 라면서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에도 막부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과연 에도 막부는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